일단 이제 세계 1위 업체가 LG화학이고. 아, 세계 1위예요? 예, 세계 1위예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세계 1위고, 그거를 이제 내연기관에 직접 휘발유를 떼게 되면 20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효율이 훨씬 좋다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쓴다는 것이. 전기로 쓰는 게 효율이 좋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회생 제동이 있는데 전기는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때 충전이 돼요 차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브레이크 밟는데 왜 충전이 돼?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그린 수소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수소도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가 있어요. 블랙 수소도 있고요. 그래요? 댓글 읽어주는 기레기.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 찔렀네. 기레기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은 본격 KBS 소통방송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을 듣고 계십니다. KBS의 아싸 대들기를 응원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좋아요 버튼을 출구 없는 누가 쓸 거야? 출구 없는 대들기의 매력에 푹 빠져버리셨다고요. 그렇다면 구독 버튼을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그렇습니다. 출구가 없죠. 아, 그런가요? 내릴 문이 없어. 아, 그래요? 빠지면 끝이야? 빠지면 끝이야. 한 번 보면 멈출 수 없다. 아, 그래? 그렇습니다. 근데 멈춘 분들 좀 계신 것 같아요. 자, 다 돌아오시고요. 자, 지난주는 거의 그냥 뭐 미국 대선 뉴스로 그렇습니다. 도배. 그렇습니다. 모든 뉴스 다 묻혀버렸어요. 네. 뭐 물론 뭐 미국 대통령은 중요하죠. 중요한데 뭐 경제, 사회, 문화, 뭐 외교 여러 가지 분야에 영향을 끼치겠지만 사실 우리한테 가장 다가올 부분은 뭘까 고민해봤는데 역시 외교 아니겠습니까? 근데 외교는 저희가 뭐 잘 모르겠고 최근에 KBS에서 요 관련해서 그럴싸한 기사가 하나 나왔습니다. 아, 좋은 기사. 하나 분석력 있는 우리의 삶과 직결되는 그렇죠. 우리의 주식과 내 주식 계좌와 관계가 있는 오늘 또 떠요? 연욱 선배? 또 뜹니다. 연욱 선배 지금 좀 잘 모르는 얘기인데 이 바이든 당선된 다음에 이 몇 개 주식이 출렁출렁했어요. 특히 2차 전지 뭐 이런 거, 태양광 뭐 이쪽 관련 주식이 막 출렁출렁했는데 왜냐하면은 이 그전까지 트럼프는 이제 환경 이런 거는 그렇죠. 다 구라다. 그렇죠. 뭐, 음모론자들의 얘기다. 뭐냐 이렇게 지구 온난화 이거는 사기다. 막 이랬잖아요. 지구 온난화가 생각이 안 난 거야. 네, 그래서 과학을 믿지 말고 그냥 나를 믿어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Trust me. 아니,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 일자리가 더 중요하다. 지금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뭐 이런 먹고 사니즘의 어떤 현신이었는데 이제는 바이든이 친환경 이렇게 환경 좀 보호하고 이제 친환경 에너지로 좀 살아보자 뭐 이런 거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 해서 관련 주가가 쭉쭉 오르고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거에 이제 뉴 노멀에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도 잘 관심이 없었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럼요. 이게 그리고 또 먹고 사는 문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보면은 그냥 우리 미래와 관련된 문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이 우리 미래를 투표하는 그런 맞습니다. 투표라고도 그 선거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만큼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오늘은 뭘 준비했냐? 바이든 2,000조 그린 뉴딜에 K 배터리 전기차 준비됐나? 이것도 약간 K 살짝 묻히는 걸. K 가즈아 K로 가즈아. KBS는 K 일단 한 번씩 발라줘야 됩니다. 요거 기사를 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바이든의 그린 뉴딜에 한국 배터리와 전기차가 준비됐냐 이거예요. 그렇죠. 요 기사를 누가 썼냐? 여러분 잘 아시나? 드디어 그분이 박대희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KBS의 슈퍼스타. 자기 소개 필요 없어. 그래도 KBS 산업과학부 기자 박대기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미시 경제 전문 기자잖아요. 아, 그런가요? 나 이거 미리 부탁 안 받았는데. 예비 전문 합이 잘 맞네. 기자라서요. 예비라 가지고요. 그러면 소영민 기자랑 박대희 기자랑 미시거지를 나눠서 하는 거예요? 그쪽도 예비고 저도 예비라서 뭐 월급에 1원도 더 보태주는 건 없습니다. 박대희 기자. 네. 사실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자기소개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 박대희 기자가 맞습니다. 혹시 제 동기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댓글 읽어주는 기자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뭐 종종. 어떻게 그동안 어떻게 좀 보셨나요? 아니, 재밌게 봤죠. 안 보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도 예전에 한번 출연한 적이 있어요. 여기 정식은 아니고 약간 거기에
하여튼 뭐 좀 안 좋은 아, 쿠킹 스튜디오. 예, 쿠킹 스튜디오에서 뱃살도 좀 나오고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 오늘은 철저히 가리는 쪽으로. 네, 좀 잘 가려주세요. 네, 예. 그렇습니다. 자, 일단 산업과학부 경제 쪽으로 이제 박대희 기자는 경제 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뭐 언제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고 이번 인사 때는 안 잘렸으니까 다음 인사 때까지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다음 인사 때까지 꾸준히 예. 다음 인사가 참고로 넉 달 뒤에 있기 때문에 경제 넉 달 이쪽을 정도는 꾸준히 하겠다 예. 그런 것이죠. 예. 자, 그런데 일단 바이든 당선된 다음에 일단 여러 가지 분야가 바뀔 텐데 일단 네. 경제 관련 분야 기사 쓰셨고 그 중에서도 그린 뉴딜에 초점을 맞춰서 기사를 쓰신 거잖아요. 예. 자, 그린 뉴딜 뭡니까? 저는 사실 이제 바이든 당선의 의미를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하시는데 그 경제를 다 떠나가지고 딱 하나 의미가 있다면은 지구 온난화를 이제는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지금 잡은 게 아닌가. 인류가 예,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아, 들었거든요. 트럼프는 그동안 죽여왔던 건가요? 트럼프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경제 살리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하는데 사실 이제 지구 온난화가 그냥 온도 좀 뜨거워진다. 뭐 좀 겨울에 덜 춥다 이런 문제 차원의 문제가 아니, 아니거든요. 설마 또 그렇게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1.5도에서 2도가 올라간다는 게 1.5도 올라가고 끝이 아니에요. 1.5도라는 게 왜 자꾸 1.5도 올리면 안 된다고 얘기하냐면은 1.5도를 넘어가게 되면은 그 피드백의 순간이 오게 됩니다. 무한히 뜨거워지는 거예요. 수백 도까지. 돌이킬 수 없는. 예,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 지점까지 안 가는 게 정말 중요한데 그래도 바이든이라는 나름대로 의식 있는 대통령이 이 시기에 이제 집권을 함으로써 그걸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많이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이게 다 뻥이라고 그랬잖아요. 쏘는 거야, 음모론이라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뻥이라고 그랬다가 또 한때는 내가 뻥이라고 한 적이 없다고 뻥을 쳤다. 뭐 이런 식으로 혼란스러운 근데 모습이었는데 파리 협약을 탈퇴했잖아요. 예, 파리 협약을 그게 탈퇴를 했고 어떻게 그런 양아치 짓을 할 수가 있는? 그래. 국제사회 합의잖아요. 예. 그 WHO도 탈퇴했잖아. 네. 믿을 수 없는 그 예. 행보들이 세상이 거꾸로 가나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저도 이게 우리는 이대로 망하나 보다. 이제 우리는 다 뜨거워 죽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조금 희망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됐고요. 그래서 사실 이 경제 정책이라기 이전에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마지막 정책이고요. 바이든 캠프에서 나오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심하네. 네, 그렇습니다. 아니 뭐 이겼으니까 네. 이기면 장대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그래서 이 네이버의 TIMY님이 한국이 한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뭐 지금 정부도 뭐 뉴딜 그 그린 뉴딜 관련한 얘기를 꼭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 그렇죠. 규모만 다르지 사실은 비슷한 이야기 그 겉은 뉴노말 이성적인 판단이 쭉 가고 있다 양 나라가 이런 얘기 하던데 어떻게 그렇죠. 봐요? 우리도 이제 올해 시기적절하게 이제 그린 뉴딜 정책이 나왔는데 저도 그래서 이제 혹시 이 그린 뉴딜이라는 용어 자체를 우리나라에 수입해 간 거 아니냐 미국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과거에 이제 오바마 정부 때부터 이미 그린 뉴딜이라는 말이 많이 나왔고요. 사실 뉴딜이라는 말 자체가 미국 민주당의 오래된 그 루즈벨트부터 이어지는 그런 정책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인프라 건설이나 이런 것들을 친환경적으로 하겠다. 뭐 건물을 친환경적으로 바꾸고 또 발전원들을 그 재생에너지로 많이 바꾸겠다. 또 뭐 이런 정책들이 쭉 있는데 이제 문제는 규모인데요. 2조 달러가 들어갑니다. 2조 달러. 그럼 예. 얼마입니까? 한국 돈으로? 2,200조 원. 2,200조 원. 발음도 잘 안 나오는데. 우리 한해 예산이 500조잖아요. 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의 4년치 몽땅 예산을 다 합친 것만큼을 4년간 써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친환경 인프라 뭐 5억 개의 태양광 패널을 만들겠대요. 5억 개면 미국 인구 한 명당 패널 하나씩 들고 있어도 남을 정도로 그런 패널을 만들겠다고 그러고요. 뭐 건물 아까 친환경 바꾸는 거이고 50만 개의 공공 충전기 장소를 만들어서 누구나 쉽게 충전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아까 등등. 이제 박대희 기자 인식은 이게 우리가 할 일을 하고 좀 더 생각해 보자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보시는 거잖아요. 사실 뭐 경제가 올해 2% 성장했니 1% 떨어졌니 그런 문제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 다들 이제 외면을 하면서 조금씩 시간을 보내왔던 그런 문제인데 이제는 좀 제대로 해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사실 기후 문제 때문에 이렇게 그 대선에서 네. 인류의 마지막 기회다 이런 얘기 하긴 했었어요 진짜로. 네. 네, 그래서 다행이네요. 그래도 뭐 다행이라고 볼 수 네. 있겠죠. 뭐 앞으로 잘해야겠지만. 근데 4년 뒤에 다시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어떻게 될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다시 트럼프다. 예. 그래서 지금 깽판 치는 것보다 그동안 좀 이렇게 참았다가 네.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예. 참 그렇습니다. 참 미국이 얼마나 규모가 큰지 엉망.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일단 우리나라의 뉴딜 정책과 미국의 뉴딜 정책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개념은 비슷한데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차이 난다는 거 정도겠죠? 예, 우리나라보다 한 30배 정도 일단 예산이 많고요. 우리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탄소 배출량 감축 이런 수치 같은 걸 좀 더 적극적으로 이제 공개를 하고 매년 이렇게 좀 점검을 해나가고 이런 과정들이 좀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는 네. 지금 그런 게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도 다 계획을 세우고 있어. 2030년, 2050년도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네. 그런 이제 수치 발표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하다는 지적들이 있어서 지금 그렇잖아요. 당장 내년 몇 %, 줄이겠다고 잘 모르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쵸. 그런 것도 좀 홍보라든지 그런 수치 발표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하겠다 싶어요. 근데 뭐 사실은 이제 그동안 미국도 좀 손을 놓고 있었고 뭐 미국이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나라들이 손을 놓고 있던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늦었다 말하기 좀 어렵습니다. 아, 근데 속상한 게 네. 이런 얘기 하다가도 중국 생각하면은 한숨 나와서 사실 이제 탄소 배출이 제일 많은 나라가 이제 중국이기 우리가 때문에 막 여기서 하는데 이미 막 예, 중국에서 이제 잘해줘야 되는데 좀 한 가지 그래서 약간 좀 걱정이 되는 점은 미중 이제 무역 갈등이 앞으로 계속 될 텐데 바이든이 됐다고 이제 중국을 봐주거나 그런 일각에서 그런 예측이 나오는데 상당히 좀 아니라고 보이는 많거든요. 그 얘기는 이따가 뒤에 예, 하시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자,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반도체도 있고 우리나라가 되게 잘하는 게 많은데 근데 박대희 기자 기사 보니까 우리나라가 배터리, 배터리. 배터리하고 전기 car 이 두 가지를 잘하고 있다고 해요. 전기도 일렉트로 아, 그러네. 전기 일렉트로닉 카도 잘하고 있다고 해요. 네. 자, 일단 국보 K 배터리 K 배터리 보니까 11월 9일 증시를 보면요, 이 K 배터리 3사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모두 올랐어요. 선배 이거 샀어요? 나는 흠밖에 없다니까. 속상하다. 그래서 저분은 현대상선 올인이라니까. 알겠습니다. 인생이 현대상선이야. 그만 물어볼게요. SK이노베이션은 11%까지 올랐는데, 자, 여기 다음 댓글 우리 강병수 기자 읽으시죠. 다음에 김태환님께서 LG 배터리 떡상각인가? 여튼 미국이 정상으로 돌아오니까 한시름 놓인다. 네, 이게 우리나라 K 배터리, 이게 무슨 배터리가 얼마나 지금 잘 되고 있는 거죠? 일단 이제 세계 1위 업체가 LG화학이고 세계 1위예요? 예, 세계 1위예요. 전기차 배터리 분야에서는 세계 1위고 그럼 테슬라도 LG 거 쓰는 거예요? 테슬라가 이제 파나소닉을 쭉 쓰다가 LG 것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LG는 뭐 전 세계 거의 대부분 제조사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지금 LG가 세계 1위, 그리고 삼성 SDI가 세계 4위권, 이노베이션이 5위, 6위 정도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뭐 1, 4, 6위를 우리나라 회사가 하고, 사실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나라가 한중일 세 나라가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한중일 세 나라에서 만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가 지금 최근에 가장 잘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본은 뭐 파나소닉이 3위 정도 하고 있고, 중국이 이제 CATL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2등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1등이었거든요. 근데 저 좀 기술적으로는 우리가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가 있고요. 또 올해 우리나라가 이렇게 갑자기 잘 나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유럽 때문입니다. 올해 유럽에서 처음으로 그 탄소 배출 규제를 제대로 하기 시작했어요. 네. 유럽이? 예, 그래서 자동차 회사, 예를 들어 기아라는 자동차 회사가 있으면은 기아에서 판매된 모든 차량의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계산을 해서 어느 값 이상이면은 천문학적인 벌금을 매깁니다. 그게 뭐 100만 원, 200만 원, 1000만 원 이런 게 아니라 뭐 1조, 2조 원 이렇게 매겨요. 회사가 그냥 문 닫으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장 그 회사들이 전기차를 생산하지 않으면은 평균 값을 떨어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너도 나도 다 전기차를 생산하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유럽에서. 근데 유럽 전기차 우리가 아는 게 별로 없지 않나? 뭐 괜찮아? 뭐 유명한 게 있나요? 전기차? 유럽 전기차? 예, 그러니까 별로 팔리는 게 없으니까 지금 현대나 기아에서도 많이 팔고 있고요. 예, 폭스바겐이나 뭐 아우디 이런 데서도 전기차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뭔가 벤츠 전기차, BMW 전기차, BMW 전기차 있잖아요. 예, 만들고는 있어요. 뭐지? 이름이 우리나라도 뭐야? 있잖아. i 시리즈잖아. 예, i3 뭐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되게 비싼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유럽도 준비가 그동안 안 돼 있었죠. 그죠, 이렇게 닥칠 거라 생각 못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유럽에서는 더 이상 이렇게 놔뒀다가는 지구 온난화를 더 이상 막을 수가 없어. 판단을 해서 올해부터 엄청나게 규제를 했고 그 결과 자동차 회사들이 부랴부랴 전기차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유럽에 지금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 다 공장이 있거든요. 폴란드에 LG화학 공장이 있고 헝가리에 SK와 삼성 SDI가 다 공장을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거기서 막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20년치 주문을 받아놨어요. 쩐다. 예, 20년 동안 영업을 안 해도 돼. 20년치 계속 이렇게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물량이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다. 예, 그 어마어마한 물량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잘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주가 올라간다는 뜻은 아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가라는 거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도 많이 있고 이미 폴란드에 첫 삽 뜰 때 샀어야 돼. 그렇죠. 예. 하이브리드 차에도 이 배터리가 들어가나요? 아, 하이브리드 차에도 들어갑니다. 이 배터리 이제 그 셀 규모가 좀 다를 뿐이지 작은 형태로 들어가고요.
저번 차는 디젤이어가지고 환경 네. 엄청 파괴합니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디젤차 이런 것들은 좀 빨리 이제 폐차 보조금 이런 거 지급해가지고 하이브리드나 전기차로 바꿀 수 있도록 그거 어떻게 산 건데 그거 필요가 없애라고 그거. 아니 그럼 빨리 그게 문제가 폐차하고! 아니라 나 욕먹을 얘기니까 그만해. 빨리 배차하시고 내 말 안 들려? 하이브리드 전기차로 그만하라고. 가세요. 폐차 보조금 드린다고 합니다. 사실 그 전기차 얘기를 하면 전기차가 과연 친환경적이 맞냐 이런 의문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전기차 만드는데도 되게 이런 댓글이 있어요. 네이버에 네. HYSS님이 야 폐 건전지 어떻게 처리할지도 얘기해라. 그 생각 없냐? 리포트도 박대희 기자 했죠. 폐 예. 전지가 얼마나 오염의 주범인지 알고 있냐?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배터리 만드는 것 자체가 탄소 배출을 엄청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만드는 과정 자체가. 예, 그래서 새 전기차만 보면 탄소를 많이 배출한 상태 만드는데 그 탈 때부터 타면서부터 이제 전기를 쓰면서부터는 탄소가 엄청 줄어드는데 그럼 전기도 어차피 석탄, 석유로 만드는데 네. 다 탄소 배출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문 가진 분들이 계신데 일단 그 송전 손실이라는 게 훨씬 적고요. 이 발전소에서 만드는 효율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기를 이제 예를 들어 100을 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면 한 40이나 50 정도의 생산할 수가 있는 에너지를 네. 그거를 이제 내연기관에 직접 휘발유를 떼게 되면 20 정도밖에 안 남거든요. 효율이 훨씬 좋다는 거죠. 전기 에너지를 쓴다는 것이. 전기로 쓰는 게 예. 좋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 게 회생 제동이 있는데 전기는 가다가 이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때 충전이 돼요 차에서.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예. 브레이크 밟는데 왜 충전이 돼요?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 모터를 거꾸로 돌려가지고 발전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원래 역시. 전기차 계속 그 당시에 컴퓨터공학과를 나오죠. 맞죠? 아니 저 전기과를 나왔는데 전기차에 좀 그게 할 말이 동기 있어요. 아니에요? 전기전자공학과를 나왔는데 어. 그 95년도 그 94년에 수능을 보셨겠죠? 그때는 의대보다 점수가 높았어요. 그 6등이니까 그냥 골라서 뭐 의대도 갈 수 있는데 좀 더 어려운 데를 가려고 가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데 설명을 잘 따라가야 돼요. 아니 그러네.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했다는 걸 이런 식으로 좀 구발하고 아니, 있는데 제 말이 아니 뭐냐면요. 그러면 애플을 가지 왜 KBS에 왔어요? 그런 얘기도 선배들이 많이 해요. 오. 너랑 나는 KBS 와도 되는데 오. 얘는 안 된다. 그래, 아니 저는 재수하고 뭐 엉망이었는데 애플 갔어요. 저도 인생이 좀 고난이 많아서 이제 30대 들어서 이제 그 고난 얘기는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자, 근데 전에 브레이크를 밟아도 충전을 한다 이거예요. 예. 예, 더 그렇죠. 칭찬해 이제 주려고 휘발유나 이제 디젤 차량은 아무리 효율이 좋다 하더라도 브레이크를 밟으면 그게 다 열이나 소음 에너지로 다 빠져나가요. 네, 버려진 에너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거는 전기차는 브레이크를 밟으면 하이브리드도 마찬가지고요. 그 순간 이제 충전이 역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손해보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특히 도시처럼 가다서다 반복하는 장소에서는 더 에너지 효율이 좋겠네요. 아주 올라가게 됩니다. 잠깐만요. 그 예. 박대기 기자 차 K5잖아요. 아 예. 전기 요만큼도 안 들어간 차잖아요. 제 차는 10년 됐고요. 차가 좀 가다가 서면은 이제 새 차를 바꾸려고 그러는데 다음 차 전기차 볼트로 가시라고 합니다. 네. 저도 전기차를 타고 싶은데 좀 그런 점이 있습니다. 차가 좀 자가당착이 있네요. 네. 차 열심히 엔진을 갈아주고 이렇게 10년 전에 했더니 몰랐겠죠. 예. 바이든의 얘기 그때는 몰랐죠. 아직 이렇게 전기차가 이렇게 나오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도 6년 전에 그랬어요. 살 때. 네.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오늘 약간 소리가 서라운드 느낌이에요. 시작하고 이렇게 돌아가가지고 좋네. 네. 자, 그래서 확실히 전기가 낫다. 네, 전기가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약 절반 정도의 그런 탄소 배출 절감 효과가 있고요. 그게 지금은 절반인데 갈수록 재생에너지로 발전이 더 많아지면은 더 이게 낮아질 거고 그러니까 그리고 친환경차가 많네요.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문제도 여러 가지로 고안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취재했던 거는 배터리를 재활용해서 일종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 ESS를 만들어서 써봤더니 상당히 배터리가 오래 가더라. 이미 한 10만 킬로 달려가지고 택시로 쓰던 배터리도 가져갔더니 한참 더 쓸 수 있겠더라. 이런 결론을 이르러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그만큼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전기차의 친환경성에 대해서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의심할 바가 없이 이렇게 인정되고 있다. HYSS님 걱정을 크게 안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폐 건전지도 또 재활용하는 기술이 나왔고 네. 네. 배터리 하면은 꼭 나오는 지적이 있어요. 정유럽 기자가 12페이지 네이버 댓글 읽으십시오. 네. 저 몇 페이지인지 아는데 왜 페이지 그 써있어요? 얘기 주십시오. 네이버의 HWDS 땡땡땡님이 겨울엔 배터리 효율이 떨어져 충전 시간도 2배나 길어져 겨울은 어쩔겨 따뜻한 기후 조건의 나라에서나 팔아야 할 듯. 여러분 폰 분명히 집에서 만땅 충전해갖고 나왔는데 그쵸. 추운 날에 겨울에 쭉 떨어지고. 보니까 20%. 그쵸. 뭐 그게 실제로 20%요. 그래요? 추운 날 더 빨리 확- 떨어져? 확 떨어지잖아요. 아이폰 그러다 같은 경우 많이 예, 그래가지고 그래? 갑자기 그 배터리 정말 갑자기 없어지죠. 몇십 프로 없어지는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추운 날에는 이런 축전지 배터리가 좀 안 좋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네. 어떻게 좀 해결되고 있는 겁니까?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제 공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인데 보통은 이제 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게 근데?
왜 일어나냐면은 설명해 주시죠. 우리 저 이해시켜 주시죠. 모를 때까지 네. 물어보고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안에 보면은 투명한 액체 같은 게 들어있어요. 배터리 안에. 네. 그게 이제 이온 상태인데 그게 음극과 양극 사이를 이온이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전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겨울 돼서 얼게 되면은 얼지는 않지만 추워지게 되면은 그 운동성이 떨어져서 그 액체가 잘 못 움직입니다. 여기까지 이온들이 이해됐어. 이온들이 그래서 전기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온도를 일정하게 좀 유지해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히트 펌프라는 기술이 많이 쓰이고 있어요. 그 모터나 이런 데 열이 날 수 있잖아요. 모터나 열이 나고 아까 브레이크 밟을 때 뭐 일부는 이제 발전하겠지만 또 거기서 열이 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 열들을 모아서 배터리 쪽으로 보내서 온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술도 쓰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또 이제 물질들 안에 배터리 안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물질들 이런 걸 바꾸면서 그 이제 기온 저감에 따른 효과들을 좀 많이 차단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이 기술이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배터리 회사들의 실력이나 이런 것들 가름하게 되는 그런 것이겠죠. 참 그 공대 분들 있잖아요. 공대 출신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나하나 역시 세상은 이공계가 이공계가 그런 거 버리지 않고 그런 거.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일단 K 배터리 네. 미래는 밝다라고 볼 수 있는 그렇죠. 건가? 특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시장이 앞으로 클 거라 예상을 하고 미국 투자를 많이 해놓은 상황이에요. 아까 이제 우리나라가 1위 하고 있는 업체도 있다고 그러는데 올해까지 실적은 순전히 유럽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아직까지 미국 실적은 LG화학은 1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럼 미국에서 1등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그 올해까지는 수요가 거의 없어요. 파나소닉이나 이런 데서 많이 공급은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LG화학 자체적인 비중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율이 10% 정도. 10%밖에 안 되고요. SK이노베이션은 거의 0% 가깝고. 빨리 뛰어들어야겠네. 미국이 전기차를 많이 안 쓰네. 우리가 이제 테슬라는 알고 있는데 테슬라는 워낙 미국에 넓다 보니 캘리포니아나 이런 지역에서는 팔리고 있지만은 미국 전체로 봐서는 아직까지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았습니다. 올해까지는. 그리고 아마 원래는 한 2년 정도 뒤에 올 거라 생각을 했는데 이 바이든이 열심히 이렇게 부채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면 내년부터 열심히 이제 전기차에 뛰어들 거고요. 그 아까 말한 이제 탄소 배출 규제 같은 것을 유럽식으로 도입을 한다든지 하면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갑자기 전기차를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사실은 미국 자동차 회사들도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요. GM이라든지 이런 거 하고 있고 우리나라 이제 현대, 기아 이런 곳들도 뭐 내년부터는 상당히 많은 전기차를 출시할 예정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에 대박이 터지면 올해까지만 해도 세계 1등이었는데 내년에 만약에 미국에서 그렇게 크게 많이 팔리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속도로 더 성장을 할 수 있고요. 지금 LG화학 같은 경우는 미시간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오하이오에 그보다 큰 규모의 공장을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또 SK이노베이션도 조지아에 공장을 한번 두 개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2년 뒤에 하나 나오고 3년 뒤에 하나 나옵니다. 공장이. 그런 식으로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고 합니다. 하여튼 이든이 형 덕분에 이 배터리 K 배터리 그러니까. 날아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우리나라가 배터리만 만드는 게 아니라 전기차 자체도 만들잖아요. 네. 지금 테슬라가 사실은 짱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네. 사이버 트럭. 압도적 1위를 하고 있고요. 사이버 트럭 폴리곤으로 만든 그거. 그 사이버 트럭 있고 압도적 1위인데 사실 다른 회사들도 막 따라가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막 우리가 미국 차면 무슨 다치 뭐 GM 뭐 이런 회사 보면은 미국 차면 일단 기름 많이 먹는다. 네. 왜냐? 기름이 싸니까 막 쓰게 만든다 이런 이미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 나라가 지금 이제 전기차를 시작하고 있고, 근데 우리나라는 좀 만들어 왔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이거를 조금 가져갈 수 있는지 궁금한데 여기 네이버 댓글 제가 읽어볼게요. HSAW님이 이분은 현대가 되게 싫어할 것 같다. 왜냐? 전기차 폭망해서 수소차를 집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SEND님도 야 수소경제에 뜬금포 갑자기 뭐 전기차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 전기차보다는 수소차, 그러니까 수를 가지고 전기를 만들어서 가는 이런 전기 수소차를 여기 집중을 많이 했었죠. 요거 어떻게 좀 전망을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저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뉴스 같은 걸 보다 보면 이제 광고로 수소 경제 하도 많이 나오고 그죠. 수소차가 이제 항상 나오죠. 현대 광고 같은 걸 보면은. 그래서 현대는 이제 수소만 신경 쓰는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거고요. 잘못 알고 계신 거라고. 왜냐하면 제가 물어봤어요. 현대한테 너희들은 사실 수소밖에 안 하는 거 아니냐 했더니 절대 아니라고 그러고 얘기를 하고 그럼 왜 수소만 열심히 광고해요? 그랬더니 수소 기술은 사실 세계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하기 좋답니다. 우리가 세계 최초 뭐 이렇게 자랑하기 좋다. 근데 이제 자신들이 주력으로 삼고 있는 건 어디까지나 현재는 이제 내연기관이고 가까운 미래는 전기차고 수소는 그보다 더 먼 미래인 것이고요.
수소차의 장점도 있습니다. 수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전기보다는 충전 시간이 빠르게 갈 수가 있거든요. 충전이요? 네, 충전이 빠르게 갈 수 빠르다. 있는데 전기는 특히 이제 커다란 트레일러나 대형 트럭이나 버스로 가게 되면은 충전이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그렇겠죠. 배터리도 크고. 예, 그리고 배터리가 커지다 보면 그만큼 적재할 수 있는 공간도 많이 줄어들어요. 네. 수소는 좀 더 압축적으로 적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형 트럭이라든지 버스 같은 경우에 수소가 적합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수소는 이제 충전소를 짓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도심에다가. 그쵸. 물론 국회 앞에 하나 있긴 하지만 가다 보면 이제 줄도 서 있고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외 지역에 충전소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버스나 이제 화물차 같은 경우는 교외에 이제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충전하는 시설을 짓고 뭐 그런 식으로 처음에는 아마 화물차 위주로 많이 발전하게 될 겁니다. 수트럭 이런 네, 거. 수소트럭.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이제 수소 같은 경우는 아직은 그 그린 수소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수소도 그린 수소, 블루 수소, 그레이 수소가 있어요. 블랙 수소도 있고요. 그래요? 색깔이 뭐죠? 있어요. 그거 설명해 주십시오. 너무 예. 궁금한데 그린 수소 녹색입니까? 그린 수소는 그러니까 탄소를 배출하지 않고 만든 수소예요. 수소를 만들 때. 그냥 수소만 있는 게 아니라 원래 물 막 분해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전기 분해해서 나오는 게 그린 수소예요. H2O에서 H. 네. O가 산소잖아. 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쓰이는 수소들은 대부분 다 그레이 수소라고 하거든요. 그레이 수소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수소물이. 탄소를 배출하는 물질로부터 추출해서 이제 하기 때문에 탄소를 배출할 수밖에 없어요. 블랙 수소는 뭐예요? 블랙 수소는 아예 석탄, 꺼멓다고 이제 석탄에서 배출하는 석탄에서 예, 나오는? 그런 것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러면 수소를 하는 게 친환경이 맞냐 아니냐 좀 약간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린 수소만 쓸 수 있으면 분명히 친환경인데 그린 수소가 아니라 이제 그레이나 블랙 수소를 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쓰는 경우가 더 많죠 사실. 그러면 지금 왜 그럼 수소 기술을 개발하냐면은 먼 미래에 그린 수소를 좀 더 많이 쉽게 획득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은 그때 지금까지 쌓아올린 수소 기술을 이용해서 이 수소 전기차를 이용해서 훨씬 더 편하게 이제 달릴 수 있다. 그런 점 때문에 먼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것이지. 미래를 위한 투자. 예, 당장 이제 몇 년 안에서 이렇게 엄청나게 보편화되기 어려운 것이고요. 우리나라 국가 계획을 봐도 한 5년 뒤, 10년 뒤 정도까지는 전기차로 쭉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라는 게 지금 축전지로 달리는 그 네, 수소차가 2차 전지로 아니라 아니 지금 그러니까 아이오닉이라든지 예, 그런 전기차. 그러니까 수소차는 달리고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제 말은 약간 그보다 더 먼 미래를 위해서 만든 차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그냥 전기차. 네, 그냥 건전지로 전기차. 달리는 예. 건전지 싣고 달리는 그런 전기차를 그것까지는 만드는 기술은 다 돼 있다는 거죠. 그렇죠. 달리고 있죠 지금. 네, 잘 달리고 네. 있죠. 네. 그럼 지금 현재 이 시점에서 뭔가 네. 그린 뉴딜이라는 어떤 정책에 부합하는 거는 수소차보다는 전기차 쪽이 조금 더 그렇지는 가까운 않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물론 수소가 아까 말씀드린 그레이 수소라는 문제가 있긴 한데 네. 사실은 현대차가 되게 고마워해야 돼요. 그런 수소차 타시는 분들한테 충전도 좀 어렵고 한데도 그렇게 타는 이유 그렇게 탐으로써 뭔가 데이터를 축적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기술이 발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셈이고 또 이제 뭔가 신기술이 들어간 것 좀 호기심이나 이런 것도 만족이 되는 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차를 탄다고 그럼 환경 악당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다음 단계에 가서 쓸 수 있는 기술들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분들이죠. 그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일단 전기차 기술은 뭐 다 있고 네. 잘 굴리고 있고 디자인만 좀 잘해주면 좋겠는데 약간 뚱딴지 같은 디자인 많이 나와가지고 네. 굉장히 사기 좀 꺼려지는데. 근데 이제 배터리가 아무래도 부피가 크니까. 네, 맞아요. 그렇죠. 자, 근데 과연 바이든이 2,000조 그거를 하는데 한국한테 그거를 기회를 주겠냐?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자, 강병수 기자 여기 다음 댓글 보십시오. 다음에 Keep the Faith님께서 본조비요. 바이든이 자국산 전기차 생산에 집중한다는 것 같던데 그리고 나비의 비행님께서는 미국에서 한국 전기차를 사겠냐? 테슬라를 비롯한 자기 나라 차 밀어주지. 네. 사겠냐? 하겠냐? 는 겁니다. 현대 전기차를 사겠냐? 지금 뭐야 그 테슬라 차 지금 다 소화하기도 힘든데 정의선 회장 좋으라고 사겠냐? 하겠냐? 물론 시장은 또 모르는 거지만은 바이든이 과연 이든이 형이 그렇게 우리나라한테 잘해줄까 이런 의구심을 표시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타당한 말씀이고요. 사실 이제 바이든 공약 중에 바이 아메리카라고 네. 미국산에 대한 우대 정책이 있고 트럼프가 컸네. 예, 그렇죠. 그런 점은 트럼프랑 비슷한 점이 있죠. 제조업 산업에 대해서 미국은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제조업이 정말 중요하다. 네. 이런 걸 깨닫고 자국 제조업을 안 뺏기려고 애를 많이 써요. 근데 또 이제 사실은 이제 그게 우리한테 개인 삶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현대나 기아차 같은 경우는 미국의 공장이 많이 있거든요. 네. 엘레베마나 조지아의 공장이 각각 연간 30만 대씩 만들 수 있는 거대한 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장들 아마 일부를 전기차로 전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하게 될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뭐 그게 어떻게 보면은 결국은 정의선 회장만 좋고 일반 한국인들한테 일자리도 사라지고 그런 게 아니냐 이런 그렇네요. 생각도 있을 수 미국인들의 있기 일자리 때문에. 늘어나겠네요. 네, 생각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도 수출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도 지켜나가되 또 아마 바이든이 됐건 트럼프가 됐건 누가 됐든 간에 제조업 일자리를 미국으로 가져가는 그런 시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적당하게 봐줄 건 봐주고 또 챙길 건 챙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잘 모른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알았으면 뭐 하고 있지. 네. 뭐 하고 있지 지금. 일자리 지키는 게 중요하죠. 그렇죠. 네, 미국,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바이든이 될 때, 그러니까 트럼프 지지하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일자리 걱정 많이 하시는 분들, 또 공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지지하셨는데 또 바이든에 대해서 그래서 약간 좀 경계하는 눈초리 보내시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많이 미국의 공장 많이 지어라, 미국에서 만들어라, 팔아라 네. 이렇게 할 것 같긴 해요. 실제로 이제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그 다음 1년간은 우리나라 수출이 4% 정도 줄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초장기에 이제 뭔가 유권자들이 보여주는 거죠. 내가 이렇게 강하게 했어. 이렇게 하면서 또 이제 우리나라도 물건을 잘 파는 민족이잖아요. 또 한 2년 지나면 또 열심히 팔고 있고 다시 올라가고 뭐 그런 저 식으로 2년 뒤에 오른다고 대응하는 것이죠. 네. 아닙니다. 김기아 기자 네. 개인의 의견임을. 나 읽은다. 자, 정유럽 기자, 요 다음 네이버 댓글 읽어주십시오. NATU 땡땡땡님이 아직 아니야 개비에스야. 또 개미들 돈 뜯어가려고 판 깔고 있냐? RUDG 땡땡땡 배터리 주식 사란 얘기군. 네. 저희가 개미 돈을 뜯어가겠습니까? 우리가 저희 뜯어가는 게 없는데 이거 또 주식 떡상 가즈아 이제 뭐 이런 주식 사라고 또 부추기는 거 아니냐, 또 동학 개미 운동 하라고 지금 박대기 기자가 지금까지 대기하고 있다가 이제 풀매수 가즈아 하라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 섞인 댓글도 있었어요. 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사실 그 LG화학 같은 경우에 이제 물적 분할 관련해 가지고 제가 네. 기사를 많이 썼었는데요. 그쵸. 이게 주주들에게 이롭지 않다는 취지로 많이 기사를 썼었습니다. 그래서 물적분할 뭔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니까 짧게 좀. 회사를 이제 그 배터리 회사를 떼내 가지고 자회사를 만들어서 이 LG화학의 배터리 보고 투자했던 주주들은 갑자기 이제 소속사가 BTS를 보고 소속사를 투자를 했는데 BTS가 딴 데로 가버린 거죠. BT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날라. 예, 그래서 좀 황당하게 된 그런 사례인데 법적으로 불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주주 이익에 맞지 않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저는 이제 주식 투자 관점에서 이렇게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기차로 가야 되고 녹색 산업으로 가야 되고 또 이제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정책 방향이라든지 또 이제 많은 사람들 인식이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보도를 하는 거지. 단기적으로 주식이 오를지 아닐지, 저도 이러다가 뭐 예를 들어서 배터리 회사들 회계 부정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는 알 수는 없어요. 주식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배터리 회사가 부실한 회사가 생긴다 하더라도 이 정책은 가야 되는 거고 또 관련 주식 사란 얘기는 아니었다. 팩트만 참고하시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근데 미국이 이제 탄소 배출 규제에 같이 동참을 다시 할 것 같아요, 그죠? 네. 파리 기후 협약도 아마 다시 들어갈 것 같고. 예.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여기 덕후의 익명님으로 애초에 트럼프가 탈퇴한다고 그냥 나가버린 게 코미디다. 익명님이 또라이 물러가고 정상인이 왔네 크크크라고 하셨어요. 네. 자, 이 앞으로 파리 기후 협약도 다시 들어오고 약간 이제 환경 관련해서 다시 좀 정신차리고 빠져하겠죠, 미국이? 네, 그렇죠. 근데 탄소 배출 규제가 이게 이런 얘기가 예전부터 있어요. 루리앱의 아까네 짱님께서 탄소 배출권이 개발도상국 사다리 걷어차기가 맞기는 하다만 중국 하는 짓거리 보면 무조건 규제 안 하면 50년 뒤에 다 같이 빙하 녹은 물에 다이빙하게 생겼는데 당연히 막아야지. 근데 탄소 배출권 얘기가 사실 그런 얘기 많았어요. 여기 말씀하신 대로 개발도상국은 그러면 계속 뭐 니네가 유럽이랑 미국 니네가 다 막 공장 짓고 하면서 이렇게 다 망쳐놓고 이제 와서 니네가 잘 살게 되니까 이제 갑자기 탄소 규제 해가지고 다 우리는 뭐 개발하지 말란 얘기냐. 뭐 사실 개도국 입장에서 빡칠만 하긴 해요. 그쵸? 네. 억울하지. 근데 이제 그렇게 놔두게 되면은 탄소를 많이 배출하던 산업들이 다 개도국으로 이전해가지고 공장을 맞아요. 또 물건을 팔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선진국에서 규제를 해봤자 규제가 안 먹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탄소 배출권에 대한 규제, 탄소 배출에 대한 규제, 탄소 국경세라고 그러는데 탄소 배출 많이 하는 나라의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는 그런 방식인데요.
EU에서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었는데 또 EU는 여러 국가가 있다 보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후진국에서 반대를 해서 도입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미국도 오바마 대통령 때 한 차례 시도를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아마 다시 트라이는 할 것 같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왜냐하면 공약 중에도 그런 내용들이 있고 또 아까 중국을 압박하겠다고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압박할 것 같습니다. 중국이 탄소 배출을 줄이는데 보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게끔 하겠다 하면서 이제 탄소 그 국경세를 도입을 하고 또 우리나라도 상당히 해당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철강이라든지 특히 석유화학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해당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선은 어차피 그 안에 다 철강을 쓰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우리도 탄소 배출을 좀 낮출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재생에너지 활용을 더 늘리고 뭐 탄소를 포집하는 기술이라든지 등등등 통해 가지고 배출을 좀 낮추는 그런 로드맵을 좀 더 빠르게 정교하게 짤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많은 나라들이 지금 트럼프가 이제 하면서 기업 안에 그 뻥이야 이러면서 약간 그런 거 약간 좀 기업들이 좀 느슨해져 있었던 건 사실인가요? 네, 몇 년 동안? 그렇죠. 당장 눈앞에 이제 이익이 아니니까. 네. 뭐 당장 더 신경 쓸 게 많고 미중 무역 전쟁 이런 게 훨씬 더 신경 쓰였었는데 이게 중요한 이슈가 아니었던 거죠. 기업들 사이의 기후 변화 문제가 약간 B급 이슈였는데 지금은 이제 A급에서 서서히 또 S급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생각이 이런 듭니다. 게 네. 이제 뒤늦게 갑자기 큰 주제가 바뀌었으니까 따라가야 되는데 네. 빨리빨리 따라갈 수 있는 산업 분야긴 하나요? 아까 뭐 탄소 포집 기술이나 이런 거 되게 그거예요? 네, 우리나라 사실 연구 개발에 워낙 오랫동안 투자를 많이 해왔고 예를 들어서 탄소를 다 이제 공장에서 발생한 탄소를 다 포집해서 지하에 이제 구멍을 뚫어가지고 탄소를 묻어버리겠다 이런 연구까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지진 문제라든지 이런 게 해결이 안 돼가지고 지진이요? 예, 지진이 발생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에 대해서 뭐 그런 연구라든지 초월하는 문제가 다양한 이제 방법으로 우리도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는 편이고요. 잘 해야죠. 그런데 더 잘 해야 될 것이고 재생에너지 분야 특히 투자가 많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 미중 무역 관계가 앞으로 사실 트럼프랑 시진핑이 있을 때 뭔가 양쪽 다 되게 뭐랄까 예측하기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네, 강대강이 되기로 했죠. 강대강이 네. 누구도 예측할 수 없고 네. 전쟁 나는 거 아니냐 뭐 걱정하는 분까지 막 있었어요. 실제로 그 분위기 진짜 쌓여지고 막 트위터로 계속 막 잽을 날리고 하니까 그래도 바이든은 트위터는 안 하겠죠. 네. 하여튼 트위터는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신데 뭐 트위터 좀 하지 마. 홍보 차원에서 하는 건데 이제 뭐 트럼프식으로 트위터로 누구 해고하고 이렇게는 안 하겠죠. 그렇죠. 안 네. 하겠죠. 진짜 좀 우리 약간 문명인 같이 해야 되는데 네. 아무튼 그래서 새로운 미중 관계가 이제 생겨날 것 같은데 과연 이제 어떻게 될 것 같냐? 바이든의 미국이 중국을 어떻게 받을 것 같으냐? 일단 근데 그 시진핑 주석이 바이든 당선을 축하를 하지 않았다고. 네, 아직 분위기가 좀 뭐 싸하다고요? 아직 그 법적으로 결론 난 게 아니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뭐 처음에 이제 아마 기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바이든 시대가 된다고 해서 갑자기 이제 미중 갈등이 풀리거나 뭐 관세를 철폐한다든지 지금까지 내려진 화해 규제가 되돌려질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 전문가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전문가들 만나 얘기를 해봤는데요. 대부분 다 지금 현상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이 갈등 국면은 계속 갈 거고 바이든도 미국 유권자들이 그런 지지를 계속 얻어야 되기 때문에 중국 때리기, 중국 견제는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국면이 계속 가는데 다만 지금까지와 좀 달라진 게 갑자기 뜬금없이 뭐 이렇게 관세 부과를 시작한다든지 뭐 이런 식의 뜬금포는 없을 거다. 그런 점이 좀 우리나라로 봐서는 좀 기대가 되는 점이다. 근데 말씀대로 탄소 불확실성 이런 게 없는 거니까요. 그렇죠. 탄소 관련된 관세 네. 같은 거를 전 세계가 매기고 이렇게 하면 시작하면은 중국이 이제 뭐 만들어 수출할 때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반대를 하고 네, 중국도 이제 탄소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나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석탄 사용을 좀 줄이고 원전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엄청 템포가 느리네 거기는. 네. 우리는 이제 원전도 이제 끝내고 이제 친환경으로 가는데 그분들은 지금 이제 네. 화석연료 끝내고 이제 원전. 어쨌든 석탄보다는 원전이 탄소 배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원전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들을 쓰고 있는데 뭐 그런 식으로 조금씩 해결해 나가려고 하겠죠. 네. 정혁 기자 여기 펌프랑 클리앙 댓글 길지만 좀 읽어주시겠습니까? 펌프의 세이브 디 에어님이 중국 아작내는 건 민주당도 계속 할 거예요. 중국에게 이익을 가장 많이 거두는 게 우리나라고 또 중국이 결국에 노리는 시장 중 큰 부분이 우리나라이기에 미국하고 편먹어서 이익을 유지시키고 불이익은 줄이고 중국 아작내는 게 최고 좋습니다. 진짜 난이도 SSS급이. 자, 클리앙의 향기로운 물개님이 자 댓글입니다. 흥분하지 마시고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바이든 되면 중국이 좋아할 거라 생각하던데 트럼프 집권 기간 동안에도 민주당이 대중국 제재에 딴지 걸기는커녕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키던 터라 현 기조가 흔들릴 거라 보진 않습니다. 이 부분은 확실히 과거 클린턴, 오바마 행정부 때와 상황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 새우등 터질 일에 대비를 해야 될 듯한데. 박대 기자 보고 좀 어떤? 뭐 실제로 이분들이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맞는 부분이 맞는 부분이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 바이든이 좀 문명적인 지도자라고 했는데 이 트럼프가 직접 나가서 자기가 이제 트위터라든지 뭐 이런 행정명령으로 이렇게 빵빵 터뜨렸던 시절이라면은 바이든은 문명적으로 동맹국들을 동원해서 여기서 동맹국이라면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인도를 동원해서 네가 가서 좀 처리하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든지 아니면 우리 중국을 좀 압박하는 그런 어떤 그런 무역 협정을 맺자 이래가지고 중국을 압박하는 가치를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사실 제일 수출 대상국이 중국인데 약간 곤란해질 수 있지 않냐 이런 그 불안 요인이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반대로 우리가 미국하고 중국이 양쪽에 구애를 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실리를 찾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양쪽에서 그런 다 얘기도 있습니다. 오니까 진짜 우리나라는 쉽지 정말 않아요. 정말 쉽지 않은. 그러니까 나라가 작고 인구가 적기 때문에 국력을 키우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참 중국 대륙 옆에 있는 이런 나라가 그 뭐 신화도 있지만 반만 년 혹은 이제 역사 시대만 봐도 2000년 가까이 이렇게 독립을 유지해 오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갑자기 국뽕으로 이제 얘기하다가 근데 뭐 지금 뭐 중국 분들은 이 한복도 자기들 거다라고 하시고 홍을 하고 있어. 한국 역사도 갑자기 중국 역사 원래 일부라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 반중국 이런 매체였나요? 아니 그런 분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네. 그 오바마 행정부 후반기부터 뭐 신냉전 시대라고 얘기했던 그 기조가 그러니까 정세가 유지될 거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크게 대외 정책 그다음에 대경제 정책 이런 거는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거죠. 네, 그리고 일단 그 바이든이 말하기를 가장 먼저 신경 쓴 건 코로나19 해결 문제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초반에는 대내 문제와 아까 말씀드렸던 그 탄소 배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된 다음에는 다시 이제 미국 문제나 대아시아 정책이 되는 쪽으로 들어오겠죠. 야, 이런 와중에 화이자가 백신을 뭐 90%라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 네. 진짜 개꿀이지. 근데 저런 어떤 미국 내부의 문제가 해결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세계 문제에 뛰어들 때는 우리도 사실 이제 맞춰서 해야. 그렇죠. 행정부가 바뀔 시점이잖아요. 네. 비슷한 시점. 진짜 불확실성이 장난 아니네.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모르죠. 누가 될지 모르니까. 근데 뭐 우리는 미국 대선을 정말 전 세계가 지켜봤잖아요. 네. 자, 전 인류의 미래가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지켜봤는데. 그래도 뭐 그들이 또 그런 어떤 정치를 하듯이 우리도 우리 길을 가야 되는 그렇습니다. 그런 거죠. 우리는 또 우리의 길을 잘 가는데 하실 겁니다. 사실 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박대기 기자. 네. 바이든 2천조 그린 뉴딜의 K 배터리 전기차 준비됐나? 준비됐습니까? 배터리와 전기차는 준비가 됐는데 준비됐다. 나머지 산업들 전통 산업들의 탄소 배출 문제가 가장 저는 좀 마음이 좀 아픈 그런 상황이고요. 준비됐으면 됐네요.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결국은 현지 공장들을 통해서 많이 공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수출 환경 개선이라기보다는 우리 기업의 어떤 이익이나 어떤 기술적인 성취인 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자리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런 이제 후방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우리의 더, 일자리로. 그러게요.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우리나라 듭니다. 일자리, 우리나라 그 취업 문제도 사실 쉽지 않은 네,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한번 알아봤는데 여러분 이 바이든 이후에 온갖 전망 관련 기사가 많이 나왔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 우리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박대기 기자가 다룬 배터리, 전기차 그리고 미중 갈등 조금 이렇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좀 이해가 되십니까? 전 듣고 나니까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었어요. 재밌었습니다. 박대기 기자 오늘 처음 이렇게 제대로 출연하셨는데 예. 오늘 어떠셨는지? 제가 사실은 좀 더 하고 싶은 말이 많았는데 이 바이든 대통령이 철덕이에요. 철도 덕후. 철도를 항상 왜 철도? 그러니까 취미로 철도를 좋아하는 사람? 그건 아니고 출퇴근하실 때 철도를 많이 이용하셔가지고. 텔라웨어 거기서부터 4시간 암트랙이라고 걸려가지고. 미국이 국철 같은 그런 우리 코레일 같은 그런 곳이 있는데 거기서 많이 지지를 많이 받고 있어요. 바이든 역이라는 역도 있다라고 들었는데. 그래요? 이름을 딴. 네. 그래서 철도가 사실 친환경적인 그런 운송 수단입니다. 특히 최근에 철도가요? 전기로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네. 친환경
그 우승수상이네요. 예, 걔들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회전 제동을 다 하고 전기를 아껴서 이렇게. 근데 미국에 20 고속철이 없는데 아마 그래서 고속철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추측까지 KTX 나오고 수출하자. 네, 뭐 그렇게 수출하는 KTX 산천 가자. 미국은 고속철이 없어요? 예, 없죠 지금까지. 사실 저속철만 있는 거야? 아주 오래된 아주 낙후된 그런 설비인데 많이 이용을 안 하니까. 야, KTX 오래돼서 가자. 워낙 오래돼서. 철도청 가자. 근데 KTX도 어쨌든 그 프랑스 철도잖아요. 그렇죠. 떼제베 가져온 네. 거죠. 그러니까 KTX를 예. 수출한다는 건 되게 우스운 근데 얘기죠.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자체 개발을 했어요. 그런 뭐 산천 이런 것들. 그 내가 하니까 산천 가자 했잖아요. 산천 가자. 네, 산천 가자. 미국 전역을 산천으로. 약간 그 한번 KTX 하자 했을 때 떼제베인 거 알아서 민망할까봐 가만 있었는데. 가만 있었는데 콕 잡아가지고 야 진짜. 산천은 우리가 한 거 맞아. 그렇습니다. 나 그 얘기는 내가 안단 말이야. 알았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친환경. 아, 그렇죠. 철도도 할 수 이제 있다, 친환경적으로 아마 세상이 많이 바뀌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 산업이라든지 경제도 그쪽으로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주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바꿔 나갈 것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인류가 지혜를 모아서 이 지구 온난화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10년 뒤에 해결했구나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겠지만 일단 노력은 열심히 해봐야겠죠. 네. 그럼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개개인이 이런 걸 노력을 한다고 할 때 나 혼자 이렇게 한다고 뭐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참 이거 그 딜레마인 것 같아요. 환경운동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근데 하지만 미국이 다른 나라가 이제 됐으니까 다른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이제 큰 흐름이 좀 그쪽으로 가면서 인류가 다 같이 그쪽으로 좀 생각도 많이 좀 바꾸고 모두가 노력한다면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중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진핑이 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참여 방법 알려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자님들 댓글 읽어주는 기자들은 매주 수요일과 목요일 유튜브, 팟빵, 아이튠즈, 파티, 네이버 오디오 클립, KBS 라디오 앱 콩의 팟캐스트를 통해 업로드됩니다. 네, 저 박대기처럼 대들기에서 보고 싶은 기자 혹은 다뤄줬으면 하는 기사가 있다고요? 방송 관련 의견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팟빵 계정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 방송이 재밌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다음 주 대들기 소식을 빠르게 만나고 싶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KBS 뉴스 좋았어. 또 만나요. 꼭. 안녕. 안녕.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게 많은 사람이 그러니까요. 동기인 게 진짜 너무 재밌다. 자랑스러웠어. 아니 제가 잘 못한 것 같아서 재밌게 했어야 돼요. 진짜 줄줄줄줄 나오네요. 찰떡 오바마님 이 얘기를 줄줄줄. 하고 싶었는데.